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주변 안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제 밤에 여러분들 보도 많이 보셨겠지만, 비가 오는 와중에 야간에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했죠. 그 관련 소식. 그리고 그 이전에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김정은이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무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하는 무기 세일즈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지금 푸틴이 완전히 보고 체계가 단절되고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큰 국제회의를 주최를 했는데, 초청한 국가 중에서 반밖에 참석 안 했어요. 반도 참석 안 했어요. 완전히 러시아 체면 다 구겼는데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여기서 푸틴이 어떤 똥볼을 찾는지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벨라루스에 바그너 그룹이 가 있죠. 그런데 바그너 그룹의 주둔 기지 바로 옆에 벨라루스가 핵무기를 배치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받은 핵무기죠. 그걸 바그너 그룹 주둔지 옆에다 배치했다. 이건 늑대에게 토끼 한 마리 주는 거,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정말 그 정도로 신뢰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합의가 된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북한이 7월 27일 자칭 전승절로 부르는 기념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단상에 동석시킨 채 군사력을 과시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 측 인사들을 초청해 북중러 삼각동맹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에 무기 세일즈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7월 27일 오후 8시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실시했으며, 이번 열병식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리홍중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주석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날 열병식에서 통상 김정은이 하던 연설을 강순남 국방상의 연설로 대체하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보다는 신형 무기 과시에 집중했는데요. 서방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열병식 행사를 전후해 진행된 일련의 행사들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세일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열병식에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하루 동안에만 무려 7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북한군 관계자들과 여러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노동신문은 이에 대해 양국의 이해가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양국의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통상 자위로 명명되던 무기 전시회 명칭도 군사장비 전시회로 바꾸고, 전시회장의 각종 선전 문구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떠올리게 하는 글자로 배치하는 등 무기 수출을 위해 상당한 신경을 쓴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례적으로 각종 재래식 무기의 실사격과 기동 장면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김정은이 직접 쇼이구를 데리고 다니며 여러 종류의 신형 무기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방 정보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 기간 중 러시아와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연 북한이 만든 각종 신형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장하게 될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북한이 야간 우중에도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화성 18을 비롯한 각종 첨단 전략 무기들을 대거 보여주면서 70년 전에 북한이 전쟁을 할 때, 물론 73년 전에 이제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때는 김일성이가 직접 러시아에 가서 스탈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제발 전쟁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러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치고 내려가면 남쪽에서 호응하는 세력들도 다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허락해 주시고 지원해 주세요 하고 제가를 받고 전쟁을 했고, 그러면서 전쟁 한 6개월 동안은 북한군이 전쟁했지만,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한군은 완전히 그냥 고립되고 지리멸렬된 이후 중공군의 참전으로 1950년 겨울부터는 2년 동안 중공군과 한국 유엔군의 전쟁이었죠. 북한군은 빠지고 그 중공군 유교 기간 동안 240만 명이 연인원
참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엄청난 중공군, 그 중공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 당시 스탈린 정권으로 치면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쇼이구가 지금 이 북한에 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때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이 위상이 많이 다른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어깨가 으쓱할 수도 있죠. 왜? 니들이 가지고 있는 뚱펑 41, 니들이 가지고 있는 야르스 이런 거 우리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ICBM 핵미사일 가지고 있고, 니들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포세이돈 핵어뢰 우리도 가지고 있어. 헤일. 그런데 중국 니들은 없지. 니들이 가지고 있는 핵순환미사일 우리도 가지고 있어. 화살 1, 2. 그러니까 니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이런 걸 이제 70년 만에 과시하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연설도 국방상에게 시켰죠. 그러면서 쇼이구 너는 쟤하고 동격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세 명 중에서 나는 너희들하고 조금 격이 달라. 이해하지? 이런 장면도 연출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보시다시피 비가 오는 과정에 이렇게 무인기 비행도 시키고 또 마치고 이 축포를 쏘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자, 열병식에 이렇게 북한판 리퍼 무인기 등장했고, 또 열병식 이전에도 국방 장비 전시회 등을 통해서 리퍼 또 글로벌 호크 같은 것들과 거의 흡사하게 생긴 이런 무기들 보여줬고, 저기 뒤에 오는 저런 미사일들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 활공식 이런 것들 다 보여주면서 북한의 군사 무기 우수성을 과시를 했죠. 여기 헤일 수중 핵드론이죠. 이거 가지고 미국 항공모함 또는 미국의 사전 배치 전단 이런 미 자산들이 전쟁에 한반도로 진입할 때 그냥 바로 부산 앞바다에서 깨버릴 수 있어. 이런 능력도 과시하고 또 니들을 향해서 쓸 수도 있어. 이런 것들도 과시를 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열병식에 등장한 여러 가지 무기들은 제가 내일 시드기드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정치적 의미를 좀 보겠는데요. 열병식 직전에 이렇게 김정은이가 쇼이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무기 전시장에 데리고 와서 각종 무기를 직접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대한미사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무기들을 설명을 왜 하냐? 김정은이가 직접 사라 이거죠. 니들 지금 전쟁하면서 무기 없어서 2차 대전 때 쓰던 무기들까지 가지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거 사라 라는 건데, 그걸 러시아에게 아주 어필하기 위해서 여기 단상에 2023 무기 전시회 이렇게 해놨겠죠. 여기에 2023에 2자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그 전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Z 형상으로 2자를 만들어서 러시아에게 감성적인 어필도 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뭘 살 수 있냐? 야포 지금 러시아 부족하죠. 그리고 전차 부족하죠. 그리고 다련장 로켓, 북한 방사포 많죠. 이거 부족하죠. 그리고 각종 탄약 부족하죠. 북한과 러시아 다 호환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마구마구 사가라 라는 이런 세일즈를 하면서 열병식까지 보여주고 각종 쇼도 보여줬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거래가 성사되는지 우려가 커진다라는 거고, 이 열병식에 등장하는 이 각종 무기 체계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무기가 북한에게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이런 무기를 만들었을까? 이런 무기들이 너무 많이 등장했는데, 이거 제가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내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크라이나 모든 전장에서 전해지는 전황은 러시아에게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푸틴 대통령의 공치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모든 공세를 격퇴했다거나 공을 세운 장병들에게 훈장을 수여한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도대체 러시아군 수뇌부의 허위 보고서가 어느 정도 수준이기에 이 정도 인지 부조화를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른바 대반격이라는 것은 실패했으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각지에서 적을 격퇴하고 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7월 28일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한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파괴한 장비, 부상병, 전사자들을 치우느라 분주하다라며 그들은 패배했고 혼비백산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7일 하루에만 적전차 26대와 장갑차 13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라며 나는 우리나라 전장 곳곳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국가 훈장을 수여할 것이라며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의 이 같은 주장은 남부전선 핵심 요충지인 로보티네와 스타로마이어스케를 뺏긴 직후 나온 것인데요. 각지에서 러시아군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과 달리 푸틴은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승리하고 있다며 승전보를 올려주고 있는 러시아군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발표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지난달부터 부쩍 푸틴의 공치사가 늘었다라며 푸틴은 우크라이나 측의 공세가 서방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진척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주 말하며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라고 지켜 세우고 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푸틴의 이러한 인지 부조화는 군 최고 수뇌부 차원에서 상당한 가공과 편집이 가해진 뒤 크렘린에 전해지는 전황 보고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쇼이구와 게라시모프가 주도하고 있을 이 허위 보고, 과연 남부전선이 다 무너진 뒤에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와 아프리카 정상 이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 회의에 아프리카에 있는 각 정상들 45개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 정상회의의 이 레짐의 어떤 그 모토는 뭐냐? 지금 니들은 제3세계니까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그래서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럼 우리가 에너지, 식량 이런 거 아주 싸게 줄게. 그리고 안보 지원도 해줄게. 무기도 싸게 줄게. 이제 이런 취지로 지금 러시아가 반미 전선 구축하는 이런 장인데 45개 국가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21개 국가만 참석을 한 겁니다. 완전히 행사 폭망한 거죠. 진짜 푸틴 그리고 러시아 체면 다 구긴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제가 오늘 아침 로보틴에 지금 뭐 절반 빼앗겼다. 이런 전과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이런 마당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런 선전만 하죠. 바로 개전 이 대반격 초 6월 달에 찍힌 그 레오파르트 2 A4 전차 파괴되고 또 이렇게 브래들리 장갑차 파괴되고 한 이 사진만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게라시모프와 쇼이구 이 사람들이 푸틴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푸틴은 진짜로 자기네들이 이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뉴욕타임스가 공치사가 최근에 부쩍 늘었다. 공치사가 뭡니까? 할 생각도 의지도 능력도 안 되면서 뭔가를 훈장을 주겠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뻥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푸틴이 정말로 저렇게 국제 행사에서 뻥을 치고 싶겠냐?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진짜 이 사람들이 인의 장막을 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허위 보고를 계속 올려주지 않는다며야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저렇게 국제 행사장에서 어이없는 이야기를 할 리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이런 정권이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기가 차죠. 자, 다음 소식인데요. 정말 희한한 소식입니다. 분명히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일으킨 자들 그리고 그 부대가 10,000명 이상 주둔하는 이 바그너 그룹의 주둔지 바로 옆에 핵무기를 배치한 벨라루스. 무슨 생각일까요? 보겠습니다. 지난 6월 바그너 그룹의 러시아 핵무기 탈취 가능성에 대해 전해드린 소식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철수해 벨라루스로 거점을 옮긴 바그너 그룹의 새 주둔지 근처에 최근 러시아가 벨라루스로 이관한 핵미사일이 배치됐다는 소식입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 상황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벨라루스군이 러시아로부터 이관받은 핵탄두 탑재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부대를 바그너 그룹 주둔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건설하고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고 전미과학자연맹 FAS가 현지 시각
7월 27일 밝혔습니다. FAS는 7월 초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통해 벨라루스군 미사일 운용 부대인 제465 미사일 여단 주둔지가 최근 바뀌었다며 해당 부대는 2022년 10월 착공해 지난 4월 완공한 민스크 남쪽 아시포비치의 새 기지에 입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차량 4대와 2대의 지원 차량이 식별되고 있는데요. 해당 위성사진이 촬영된 위치는 아시포비치 도심 외곽의 군사시설로 북위 53도 28분 80초, 동경 28도 64분 20초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지의 위치입니다. 아시포비치 미사일 기지는 최근 바그너 그룹이 대거 이주해온 아시포비치 관 내에 있는데요. 바그너 그룹의 대규모 캠프와 미사일 기지는 직선거리로 16km 이내이고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빠르면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는 유사시 바그너 그룹이 언제든 벨라루스의 핵미사일 기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벨라루스 정부는 러시아가 제공한 미그-31K와 킨잘 핵미사일 역시 바그너 그룹이 M5 고속도로를 통해 1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는 마슐리시치 공군기지에 배치해 놓은 바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벨라루스가 바그너 그룹 주둔지 지근 거리에 핵 투발 수단을 배치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데요. 과연 루카센코와 프리고진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그 내막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거 한 개 포대를 러시아가 벨라루스로 지원해줬죠. 그리고 핵탄두도 줬다라고 했는데 이 내부에 핵탄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칸데르 기지가 미사일이 이곳으로 배치가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위성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 지금 이 건물은 차고랍니다. 그리고 차고 앞에 지금 차량들 6대가 보이는데 이 중에 이렇게 하나, 둘, 중간에 작은 차는 지원 차량이고 큰 차량 4대가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차량이고 이거 지금 하나는 발사 뚜껑을 지금 열어놓은 상태예요.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겠죠. 이 발사 차량 하나에 2발의 미사일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 포대 상태로 보면 8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쏠 수 있고 또 이걸 핵 투발 수단, 핵무기라고 러시아가 줬기 때문에 핵무기 8발을 쏠 수 있는 그런 부대다라는 건데 그 문제는 이 부대를 여기 지금 좌표가 나와 있죠. 이 좌표로 통해서 들어가 봤더니 어디냐? 여기더라 이겁니다. 여기. 그런데 지금 바그너 그룹이 대거 주둔하고 있는 최대 주둔 기지가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바그너 그룹 주둔지에서 바로 고속도로 연결이 되어서 오는데 직선거리로 16km 그리고 이 도로 길이로 따지면 23km 그래서 23분이면 온다 라는 겁니다. 아니 바그너 그룹의 23분 거리에 핵무기 기지를 배치해놓고 바그너 그룹은 또 지난번 반란 때 핵탄두를 탈취했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여기다가 핵무기, 핵탄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지를 배치했다. 이게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죠. 그래서 과연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프리고진 사이에 어떤 암묵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여기에서 모스크바까지 600km예요. 그런데 이스칸데르 미사일 사거리가 599km입니다. 600km인 거죠, 그냥. 그래서 이 기지에서 모스크바까지 600km, 이 기지에서 서쪽의 폴란드, 바르샤바까지 520km. 그래서 이 기지는 동쪽으로는 모스크바를 직격할 수 있고 서쪽으로는 바르샤바를 직격할 수 있는 딱 이스칸데르 사거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바그너 그룹 바로 인근에 배치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만큼 프리고진과 루카센코의 신뢰관계가 깊던지 아니면 프리고진과 루카센코의 새로운 어떤 계획이 합의가 된 건지 애매하죠. 그리고 이 바그너 그룹 주둔지에서 지금 미그 31K 거기다가 킨잘 공중발사 극초음속 핵투발 수단을 또 배치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도 1시간 2분. 그러니까 이 바그너 그룹 기지에서 북쪽으로 가면 미그 31K 해서 공중발사 핵 미사일 쏠 수 있고 남쪽으로 20분만 가면 지대지 핵 미사일 쏠 수 있는 이
위치에 만 명의 박은혜가 주둔하고 있는 위치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굉장히 국제사회가 주목해봐야 할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은혜가 언제든지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편의를 봐준 이 상황 도대체 뭐냐?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